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1회 해밀리 이장배 암호화폐 흑우 실패 경험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순위에 들어가신 분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 이 응모해 주신 분들 성함을 제가 한번 닉네임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우라님, 아웃사이더님, 박풀님, 나백수님, 인터스텔라님, 마법천사님, 김찬님, CJ님, 긍정적인 시각님, 짜로우님, RGB님, 박빌부님, 박촌장님, 2058 플루님, 기복투미님, 정카미님, 제2국대엄마님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투표를 실시해서 200분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206분이 투표 참여를 해주셨고, 순위를 이제 뽑아봤는데, 제가 이제 1등, 2등, 3등에게 뭐 큰 선물은 아니고 작은 선물을 이제 보내드린다라고 했는데 3등이 한 표 차이예요. 3등, 4등, 5등이 한 표 차이여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3등, 4등, 5등은 그냥 3등으로 다 해서 그 세 분에게는 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백하고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드립백 10개랑 원두 200g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3등 3분은 발표를 해볼게요. 나백수님이 25표, 그 다음에 이제 우라님이 26표, 그리고 CJ님이 27표로 3등 이렇게 당첨되셨고요. 당첨은 아니죠. 이렇게 뽑히셨고요. 다음으로 2등은 박빌부님, 굉장히 재밌게 그때 이제 써주셨던, 저희 읽다가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박빌부님이 2등으로 36표가 받으셨습니다. 36표를 받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등은 맨 마지막에 작성을 해주셨는데, 친구분하고 절교까지 하게 된 제2국대엄마님이 46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셔서 일단 제2국대엄마님이 1등에 뽑히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뽑히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뽑히시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등과 2등 제2국대엄마님하고 박빌부님에게는 제가 이제 커피도 같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당선되신 분들 5분은 저한테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조그만 선물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메일 주소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1회 해밀리 이장배 암호화폐 실패 경험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와사비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그러면 차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봤던 이 흑우 실패 이 경험담들은 제가 이제 잘 보관을 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상승장 때 우리가 이제 초심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초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절한 글들을, 흑우 실패 경험담들을 그때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일단 흐름이 좋고,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8,709달러에 있어요. 8,709달러에 있고, 지금 이 채널 4분의 1 지점을 아직까지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통과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단기 차트 설명드릴 때, 어제 아마 이 정도 이 122평선 4시간 봉에서 122평선 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5,400에서 5,600달러를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122평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8,340달러 이 저항도 큰 저항받지 않고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됐고, 뭐 그 사이에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데, 보시면 이때 중간에서 이렇게 한 차례 쉬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한 차례 쉬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9,300달러까지 올라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9,300달러가 어디냐, 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9,300달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정도 라인이에요. 이 정도 9,300달러, 이 정도. 그래서 그림이 그럼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은 그냥 넘어가 줄 것으로 보여요. 큰 저항 없이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 주고 9,300달러가 지금 그 상승 채널의 상단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줘서 이제 빠질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아마 이때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팔았어야 된다 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또 아래로 빠지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습을 그려주고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상승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흐름은 상방으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이제 걱정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현재 지금 2,615억 달러예요. 2,615억 달러고, 보시면 지난 이때 그 직전 고점 말고요. 지난 그 전 고점 보시면 그 전 고점이 이제 2,58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직전 고점 말고 그 전 고점인 2,580억 달러를 현재 넘어가 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20일 이평선을 완전히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자체가 시총 차트도 굉장히 좋아졌고, 일단 시총은 비트코인 차트랑은 다르게 약간의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이 4분의 1 지점과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자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숏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숏 차트는 이제 굉장히 재미난 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니까 바로 이제 숏 차트 늘어나죠. 보시는 것처럼 숏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그 마지막 역회된 숄더에서 머리 모습을 만들어 줄 때 하락이 나오니까 숏 이익 실현을 했죠.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비트코인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다시 이렇게 숏 물량이 늘어납니다. 숏 물량이 늘어났고,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에 이렇게 저항을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숏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의 상단부까지는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상단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초록색으로 그린 이 추세 라인을 뚫고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넘어가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우하향하는 채널 상단부에서는 경계감을 갖고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일단은 예상했던 거랑 약간 다른 흐름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여주면서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약간 왜곡이 있어요. 지금 여기 코인마켓캡이 아니죠. 이 트레이딩 뷰 이쪽에서 약간 왜곡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보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지금 이 위에 검정색으로 그려 있는 건 와사비님이 15개 코인으로 다시 한번 이걸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52평선 밑에 있어요. 도미넌스가 밑에 있는데, 지금 이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에서는 52평선 돌파해서 안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채널 상단부까지 다시 올라갈 것이냐. 근데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갈 수 있는 폭보다 이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을 실기보다는 알트코인의 비중을 실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아마 켈처스킴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비트코인들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야, 이거 다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저는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비트코인 물론 홀딩 물량은 제외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알트코인의 비중을 실는 게 맞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도미넌스가 올라갈 폭보다 빠질 폭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2017년도 초를 볼게요. 2017년도 초를 보시면요, 이때를 한번 보세요. 이때 어떤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2017년도 초에 이렇게 90 정도 육박했던 이 도미넌스가 하락해서 깨지기 전에요. 보면 도미넌스가 먼저 이렇게 한참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 올라와 있죠.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와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한번 50일 이평선 타고 올라갑니다. 또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을 들고 있던 분들이, 알트코인도 분명히 수익이 나긴 했어요. 나긴 했고, 비트코인이 지금 막 10,000달러까지 치고 갑니다. 10,000달러 치고 올라가고, 10,000달러도 아마 이번에 돌파해서 목표치 11,700, 12,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 51 이평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 결국에 야, 비트코인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비트코인만 이렇게 펌핑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심리가 들고, 결국에 알트코인도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요. 11,7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냐를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도미넌스가 이제 빠집니다. 빠져서 이렇게 채널 하단부까지 도미넌스가 내려와요. 이 기간이 2017년도 3월 초부터 6월 13일이니까 3개월간에 걸쳐서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 중간에 채널 중간 지점에서 한번 반등이 있었고, 그 중간 지점은 이제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상승 기간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채널 중간 지점에서 한 차례, 그리고 채널 바닥까지 왔을 때는 알트코인들을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바꿔주거나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제 Q&A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김용택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차트 전망 어제 이제 봐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올해 연망을 불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9년 12월 불장, 2021년 12월 불장 예상 맞으신가요? 얘기를 해주셨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12월은 저는 이제 1-1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이제 1년 안에 상승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또는 뭐 길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불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간이 딱 12월은 될지 뭐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9년 말에서 2020년 초를 불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이 불장이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몰라요. 모르고, 보시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일단 2021년 올해 말까지 상승장이 한번 펼쳐지고, 그 다음 그림은 경제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페드에서 뭐 MMT론 아니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어내게 되면 비트코인 조정을 받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아직까지 딱 기간을 2021년 뭐 연말이다, 아니면 2020년 연말이다,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아마 시장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는 상승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 질문 이제 답변을 생활 속 달인님이 해주셔서 이거는 따로 안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토니 양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은 모두 6월 말 미 중간 협상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미 중간 합의가 나오긴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6월 말이 역사적인 포인트가 되겠네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가느냐 정도의 차이겠지만, 내년 또는 내후년에 페드에서 만약 MMT를 시행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추락, 달러가 기축통화 위치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달러 왕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한국경제에서 올라온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보면 달러가 왕자에서 내려오는 날 해서 뭐 바이사흘 마흐타니, 이 사람이 이제 썼대요. 인베스틱 에셋 매니저먼트 전략가라는 분이 이제 쓴 글을 한국경제에서 이제 갖고 온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최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달러화에서 벗어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너무 아니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뭐냐? 외환시장은 달러화의 영향력을 벗어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지난해 상하이에서 선보인 중국의 페트로위안 원유 선물은 현재 거래량이 브렌트와 서부 텍사스 원유를 바짝 뒤쫓을 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5개월 연속 외환 보유액에 금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금을 계속 이제 중국이 모으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읽어보면 러시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중국 위안화, 유로화, 일본 엔화로 바꾸고 있는 것도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 기업들이 유로 대신 달러로 유럽산 비행기를 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논조는 뭐냐면 달러의 어떤 그 기축통화의 패권이 지금 위안화라든가 다른 화폐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일단 달러의 가치가 0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그 자리를 잃을 거는 저도 이제 여러분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러의 가치가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게 기존의 법정화폐로 갈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쭉 보셨으면 그 법정화폐 차트들, 달러와 연동된 법정화폐 차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안화, 유로화, 원화, 뭐 다른 뭐 리라와 페소 이런 각국의 법정화폐들을 보면 달러보다 전부 다 거의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엔화 빼고 다 약세 흐름으로 간다. 달러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달러가 0으로 가면 각국의 법정화폐들도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도 더 빨리 0으로 가니까 법정화폐 가치를 잃으면서 이거는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이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법정화폐들도 다 0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0으로 가는 건 맞죠. 달러가 기축통화의 패권을 잃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는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차지할 거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될지 리플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스텔라 루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암호화폐들 중에 하나가 뭐 하나든 아니면 뭐 지금 어차피 기축통화도 달러만 우리가 기축통화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엔화도 쓰고 스위스 프랑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암호화폐 뭐 비트, 리플, 뭐 스텔라 루멘까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암호화폐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맞고 저는 반은 제 생각과 좀 틀리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보니까 이 한국경제에서 나온 이 기사, 이 내용은 위안화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았어요. 뭐냐면 달러의 기축통화가 위안화로 가지 않겠냐 이런 논조로 썼는데 그 위안화로 가지는 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당장 현재 최근에 이제 위안화 움직임도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대신할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에일리언 X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신규 유입자분들이 진부한 질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질문의 빈도가 빈번한 질문을 골라 며칠날 동영상 보면 되는지 리스트가 있다면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된 설명들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의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영상을 쭉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제 엘리언 엑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반복되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추려가지고 그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서 영상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레이 킴님이 어제 그 사진 잠시만요. 어제 그 뭐였죠? 사진을 찍고 있는 여성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캐논의 이오스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 렌즈가 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암호화폐 중독은 아닌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양영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제 베이비 라코 130불에 매도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 수익에 만족하기에 여기서 팔고 전액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잘하셨고 일단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도 어찌됐든 이 정도 수익도 저는 일단 지금 BTC 마켓에서 라이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해줘도 뭐 나쁜 가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5월달에 라이트코인을 12불에 사셨고 46불에 이제 매도를 하는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 이제 다 매도하지 못하고 이제 있다가 최근 최저 120불에서 165불 사이로 매도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 와중에 또 꿈을 꿨는데 제가 경매사가 되어 최종 낙찰 금액을 외쳤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서
꿈에서 야 이건 개시다 라고 해서 깨보니까 라이트코인이 130불쯤에 팔면 나오는 금액이라 며칠 고민하고 플러스 130불 밑으로 떨어질까는 두려움도 한몫해서 오늘 아침에 라이트코인을 다 매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매도한 걸로 비트코인을 사셨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홀딩할 생각으로 가져가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트코인 없다고 하시니까 비트코인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는다고 하면 이대로 가져가셔도 되죠. 홀딩 물량은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파파 주원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2017년 초에 시작해서 크게 벌기도 했는데 마지막 최고치 A당 몇 가지 묶인 거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올해 들어 수익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SV 때문에 BK 영향이 생기나 잠시 착각을 했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으며 좀 더 공부하고 참고하면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차트 분석하고 하는 게 조금 미흡한데 혹시나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뭐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차트 책은 아니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쓴 투자 총서 3권이 있습니다. 그 3권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뭐 더 추천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메리츠 증권 존리 대표님이 쓰신 왜 주식인가, 그 책도 왜 주식인가 맞나요? 하여튼 그 책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단 그 책 2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차트 관련된 거는 뭐 책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뭐 트레이딩뷰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올린 거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차트는 많이 보시고 직접 많이 그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많이 해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퍼드는 10에서 20%의 손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말에 6만 달러, 2021년에 25만 달러, 33만 달러 간다고 행복회로를 투자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장님 말씀처럼 한 방에 모든 걸 날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를 시도하시면 6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시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3,500달러까지 하락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무엘님이 해주신 얘기는 내가 목표는 지금 이제 8,000달러잖아요. 목표는 6만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6만 달러를 보고 있는데 이 8,000달러에서 뭐 4,000달러, 이런 3,500달러까지 빠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가 6만 달러인데. 말로는 이제 6만 달러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10%만 조정와도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리플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나 리플 10,000원에 팔 거야, 나 리플 10만원, 나는 뭐 589달러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플이 550원 갔다가 뭐 400원 후반대로 떨어지면 야 이거 리플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높다고 해서 6만 달러 갈 거니까, 어차피 지금 8,000달러에서 6만 달러 갈 거니까 나 마진 거래 레버리지 써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겁니다. 중간은 생략을 하고 일단 중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좋은 내용을 써주셨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기준 여윳돈으로 하고 2021년까지 장기적 투자를 한다고 멋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 하락하면 조바심을 냅니다. 잘못된 투자 기준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10% 하락에 조바심을 내시는 마인드면 투자를 그만두셔야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 기준은 데이 트레이딩 마인드인데 6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행복 회로를 뺑뺑뺑 돌리십니다. 잡코인처럼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5,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1200% 상승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자 기준이 잘못된 것은 사업 계획은 동으로, 실행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목표 지점인 동쪽에 도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맞는 얘기를 다 해주셔서 읽어봤고, 일단 그러니까 장기 투자, 그리고 내가 목표가 명확하게 뭐 6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투자 행동을 해야 된다.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JK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년 2020년 4월 또는 상반기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 적용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 개념이든 거래세 개념이든 거래소에 두면 안 되고 개인 하드월렛에 보관하고 개인 간 직거래를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개인 하드월렛에 보관하다가 매도 시에 거래소로 옮겨서 바로 매도하게 되면 매수 정보가 없으므로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 없이 매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일단 지금 일본에서 암호 자산으로 되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4월 달부터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비슷한 상품은 비슷한 금융 상품인 옵션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옵션 같은 경우는 완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래세를 매겼습니다. 거래세를 매기다가 최근에 이제 양도세로 바뀌고 그 양도세율을 0%로 했다가 이제 올렸어요. 올려서 지금 현재는 이제 5%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도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책정을 하냐면, 그 세금을 매기는 해에 처음에 이 사람의 이 자산을 카운트하고요. 거래소면 거래소겠죠. 증권사면 증권사고요. 카운트한 다음에 연말에 자산을 카운트해서 만약에 돈이 늘었다 라고 하면 그 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합니다. 5%면 5%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요. 대신 한 해는 벌었는데 그 다음에 잃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보면 그 세금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환급해주진 않습니다. 내가 벌고 그 다음에 잃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번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 양도세로 이제 진행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안착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양도세로 바꾸려고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간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는 게 저도 이제 쉽지 않아 보여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거래세를 때릴 것 같아요. 거래세로 해서 어차피 이제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그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세금도 많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리고 금액이 커져서 1비트코인이 진짜 이제 10억까지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 거래세가 만약에 0.1%인데 그 0.1% 세금이 아깝다라고 하면, 이것도 개인 간에 그냥 내 하드월렛에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근데 이제 대신 그걸 내가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매도를 할 때 세금이 부과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갖고 있던 사람이 매도할 때 일정 부분 개인한테 직접 개인끼리 거래를 하더라도 아마 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넘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당장은 저는 거래세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양도세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양도세를 하게 되면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을 한 다음에 양도세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독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참매 1호에 친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 대만, 홍콩 대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 시황제가 참매 1호를 통해 무언가 딜을 시도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평화, 경제 발전 다 좋은데 공산당하고는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큰 대륙 국가에서 쪽박차고 쫓겨난 롯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북쪽 나라에 동결당한 공업단지, 관광 자원에서 알 수 있듯이 법도 상식도 안 통하는 나라들과 또다시 교류와 협력이 웬 말인지 싶습니다. 아직 철수 못한 국내 기업들이 큰 피해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베네수엘라 외국인들이 베네수엘라의 그 어떤 석유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정권에서 그 석유 기업들,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거를 그냥 국영으로 다 바꿔 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괘씸한 거죠. 자기네 나라 이제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돈을 내고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그냥 다 자기네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다른 공산국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도 똑같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겪었던 것처럼 그 나라의 또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거라고 이제 봐요. 그 부분도. 다음 이제 토니 양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 장중 금 선물 1350달러 터치했습니다. 준비들 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보면 이렇게 차트가 1350달러를 터치를 했다, 이렇게 그림을 올려주셨고, 금 차트를 보면요, 지금 금 차트가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지금요, 이거 일본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35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돌파가 됐고, 이제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는데, 일단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은 1300, 제가
$7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은 언제든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주봉에서 이제 보면요, 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한 겁니다.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을 준 거예요. 눌림목을 주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그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뭐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MMT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고요, 채널 상단부에서 저항 좀 맞다가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주고 넘어가서 다음 채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약에 뭐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 중에 내가 암호화폐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싫다라고 해도 이런 이제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금이라든가 은화 이런 거는 내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여기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채널 상단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 올해 말에 빠른 속도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주식시장은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만약에 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정 부분 뭐 실물자산, 은화라든가 이쪽 부분에 지금 갖고 있던 우리가 만약에 현금화했던 그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이런 실물자산, 금이라든가 은화를 사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토니양님 거 봤고요. 니나노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자가 먼저 보이던데요 써주셨고요. 얼마 전에 친구가 백지영의 대쉬라는 노래 제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암호화폐에 대쉬라는 코인이 있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제 반응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친구들이 느끼기에 얘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 대쉬 얘기를 꺼냈는데, 야, 암호화폐 대쉬 있어 이러면 얘 진짜 무슨 우리 그 다단계 심하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막 그런 사람처럼 이제 봤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이제 영화 보면서 영화에서 트론 나오고 뭐 에테르 나오니까 저도 바로 생각나는 게 암호화폐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의 어떤 그런 중독 증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니 HR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인데요. 에이다 차트를 패러럴 채널을 이용해서 예상 가격을 추측해 보려고 했는데 코인이 2017년 전에는 생성이 안 됐던 코인인지라 차트상에 나타나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었고,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2017년 후반에 그때 이제 상장이 돼서 보시면 에이다 지금 달러 차트고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하락세경을 만들어, 일단 2017년 말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세경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 여기서 트랩을 만들고 돌파해서 눌러주고 지금 이렇게 상승 중에 있고, 보시는 것처럼 50주평선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는 위치상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2만 불 찍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급락해서 했다가 지금 50주평선 안착했고, 지금 비트코인은 50주평선 이후에 많이 올라온 거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봉을 놓고 보면, 예, 비트코인은 주봉을 놓고 보면 여기서 50주평선에서 50주평선 올라오기 전까지 높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에이다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에이다도 여기서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이 50주평선까지 올라왔던 이 정도 폭만큼은 적어도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다. 여기서요. 올라왔던 폭만큼 이렇게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에이다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은 아직까지 이제 뭐 결정되진 않았지만 리플 차트랑 이제 비교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리플 이렇게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이제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이렇게 좀 더 횡보하다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에이다도 뭐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장기 추세가 나오진 않아서 에이다가 어떤 성장 각도로 성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위치에서 이번에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요. 고점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서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어떤 각도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다. 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유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이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불금에도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니 2018년 하락장의 비트 주봉과 닮아 보이네요. 점점 진폭을 낮추는 게 작년 비트의 거대한 디센드 트라이앵글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처럼 아래로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저 때의 슈팅은 악몽이었지만요. 이렇게 해줬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2018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던 것처럼 지금 도미넌스 차트도 이제 그렇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미넌스 차트도 이렇게, 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게 급락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으로 이제 아론님이 그 홍콩 기사, 그 홍콩에 이제 학생이 썼던 그 호소문을 보는데 옆에 그 HD 섹시 사진에 눈이 가는 헤밀리는 손 이렇게 했길래 한 표도 이제 한 분도 이 좋아요를 안 눌러주셔서, 저도 이제 원래 저는 안 보였거든요. 그게 안 누르려고 하다가 아론님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눌렀는데, 아마 아론님 말고 저 말고 또 한 분이 누르신 것 같습니다. 그 한 분을 찾습니다. 누구신지. 예, 저는 뭐 눈은 안 갔는데 아론님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눌러드린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차트 분석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제 베티서님이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라.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라, 이렇게 써주셨고, 보시면 just hold i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키 옷처럼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팔 게 뭐가 있냐, 이 정도 조정은 그냥 맞아라 라는 겁니다. 이 정도 조정은 그냥 맞고 그냥 들고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 목표가 6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 조정은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 이제 어느 정도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샘 한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지표는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트레이딩 뷰 화면이긴 한데 지표는 찾아도 안 보입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 캡이라고 쓰여진 걸 찾아봤는데도 안 보이네요.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뭐였죠? 그 테더와 차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트레이딩 뷰에서 테더와 차트를 찾으려고 해봤더니 이게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뭐 테더와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예, 테더와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테더와가 안 나왔고요. 아니죠. T. 예, 테더와가 그 테더 마켓 캡이 없더라고요. 테더 마켓 캡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보조지표에서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보조지표에 올려놓은 게 있나 해서 지표에서 이제 테더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몇 가지 있긴 한데, 이 몇 가지에서 보니까 이게 그 나왔던 차트처럼은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그림이 아예 다르고요. 이거 말고 아까 다른 걸 하나 보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화에서 지금, 예, 이거 안 바뀌었는데, 일단 그 엊그저께였나요? 엊그저께 봤을 때 그 테더화 실제 이제 테더화가 뭔가 선반영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했고,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테더화가 이제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뭐 보조지표는 테더화 제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안 나오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제 그 모습이 테더 뭐 마켓캡 이런 게 없어서 쭉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제 엊그저께 봤던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테더 마켓캡 차트를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그 부분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궁금하신 내용,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